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6일 강남 오산탑 조회의 진행을 맡은 샤론 우즈 마스터 장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터미의 모든 행사와 미팅에는 사운 제창을 하고 시작합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잘하셨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느끼지만 우리들은 좋은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또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일정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강의의 이양수 본부장님의 시스템 강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두 분의 스피치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애터미에서 성공 방법은 성공자에게 합니다. 이양수 스타마스터님의 성공 시스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본부장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금요일을 기대하면서 조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조회를 함으로써 하루 일과를 이렇게 다져가는, 열정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일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무장을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고 우리는 항상 애터미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조회가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애터미 생각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애터미인이 아니고 우리의 마트의 샷다를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시도 우리가 샷다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365일 24시간 열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시스템을 할 것인데요. 아주 획기적인 이양수가 너무 강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것을 또 들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무지하고 하고 나오셨을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한 얘기 또 할 겁니다. 그게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같이 획기적인 것만 갖다 드려놓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서 다 그걸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터미 사업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맨날 하는 것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공하기 쉬운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소율의 법칙.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보다 보면 이 최소율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강의를 보고 나서 딱 덮고 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최소율의 법칙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율의 법칙은 모든 일의 성과는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자, 여자 10명, 남자 10명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자 측에서 갑자기 5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분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어떤 분은 뭐 몸이 아프해서 5명이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 데이트는 몇 쌍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5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초등학생은 다 알겠죠. 뭐 어떤 분들은 10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가씨가 2군데 이렇게 뛰면 된대요. 그거는 데이트가 아니고 장사죠, 장사.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데이트, 신선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10명, 10명 하기로 했는데 5명이 빠지고 5명밖에 안 된다. 그럼 5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쪽에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여자가 5명밖에 없으면 5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 결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대실적, 소실적 두 그룹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대실적이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대실적이 임페리얼이 뭐 20명, 100명 있어도 소실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수입은 어떻게 해요?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나무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무통의 길이가 각각이 다르죠. 어떤 조각은 길고 어떤 조각은 짧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기다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의 양은 이 나무통 조각의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 이 물의 양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자연 법칙에서 가장 높은 나무 조각에 의해서 이 물의 양이 채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쪽이 그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그 나무 조각에서 이 물의 양은 결정이 된다. 그게 바로 이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이 전체를 규정하는 것인데, 그 최소율의 법칙은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영양 공급 상태를 보면 아무리 이분이 뭐 철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 몸에 적합해요. 그런데 그 중에 비타민 하나가 결핍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비타민 결핍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몸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위도 좋고 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걸음을 절룩절룩해. 그렇게 되면 이분은 관절병 환자가 돼, 환자가 돼버려요. 환자가. 그러니까 그거 한 것 때문에, 관절이 안 좋은 거 그 한 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스펙으로 사람을 규정하냐? 그것도 아니죠.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저명한 인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술만 먹으면 술주정이에요. 술만 먹으면. 그럼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 박사님이 아니라 아이고 그 술주정뱅이 그래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단점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 상태가 규정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공기, 그냥 토양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데 그 중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 그럼 그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햇빛도 있고 물도 다 있어. 근데 그 토양 상태가 안 좋다. 그럼 그 식물이 또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열악한 상태에 의해서 그 결과는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쑥을 한번 봐볼까요? 그 식물 중에 그 쑥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쑥은 아무 데나 갖다 놔도 아주 잘 살아요. 아주 그 번식률이 어마어마하죠. 뭐 쑥은. 그런데 그 쑥이 이 높은 산 속에서는 못 살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온도가. 그래서 이 쑥은 들판이라든지 아주 야산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명력이 좋고 번식률이 좋은 쑥이 높은 산에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산에 못 살아요. 왜? 온도가 안 맞아요. 온도가. 그래서 온도라든지 토양이라는 상태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 적합하게 있어야만이 사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두가 적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능과 노력도 마찬가지랍니다. 재능이 100인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에 적용해서 1만 시간을
정말 노력했다고 1만 시간 달성했을 때는 그 재능의 100을 다 발휘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100인 사람이 1만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재능 100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재능이 50인 사람은 아무리 해도 1만 시간을 채워도 50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최소효율이에요. 내가 50밖에, 내 역량이 50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그 10,000시간을 채워도 50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50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그럼 성공할 수 없겠네. 내가 지금 뭐 치킨집을 해서도 망했고 식당을 해서도 실패했고 작은 마트를 해서 실패했는데 그러면 나는 안 되겠네.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당을 했을 때도 실패했고 작은 마트를 했을 때도 실패했고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 혼자 해서 또 다른 일을 해도 역시 그분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은 내가 부족해도 또 다른 사람의 그 역량에 의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능과 노력에서는 유일하게 그 재능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협력 성선으로 이제 이룰 수 있기에 이제 가능한 건데 내가 70만이 되고 여러 명의 이렇게 사업자가 있을 때 한 분이 30만, 한 분이 20만, 25만 이렇게 했을 때 모두의 합이 75만이잖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니까 똑같이 30만, 30만, 30만 했을 때 모두의 합이 90만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어떤 쪽으로 내 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작은 쪽으로 되겠죠. 70대 70으로 내 수당이 결정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150대 150으로 맞는다. 내가 먼저 150이 되고 좌측 그룹, 우측 그룹에 150이 됐을 때 150대 150으로 이제 수당을 결정짓는데 150명이 각각의 만 PB씩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한쪽에는 150명이 모두 다 만 PBC 이상 해서 150만이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 150명 중에 149명만 만 PB를 다 달성하고 한 명이 만 PB를 달성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50대 150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만 PB 하나를 딱 넣어주면은 150대 150이 맞을 텐데 그 만 PB, 작은 만 PB 하나 때문에 150대 150도 못 맞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죠. 내가 안 하면 이 팀의 조직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최소율의 법칙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집단 지성이라는 거예요. 초유기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율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옛날에 보면은 이 재래시장에 있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했었고 어떤 사람은 신발 가게를 했었고 식료품, 빵 가게, 뭐 잡화점, 떡집 이런 것을 각각의 한 우물만 파가지고도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신발 가게, 신발이 필요한 사람은 신발로 가고 빵이 필요한 사람은 빵 가게로 가고 신발 팔아서 빵 사 먹고 아이스크림 팔아서 신발 신고 떡 팔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 서로 돈이 이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하나를 다 통일시켜 놨어요. 편의점은 365일 돌아가잖아요. 아무 때나 가도 편의점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형 할인점은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다 갖다 놔놨어요. 제품도 좋아요. 그래서 한목의 시장을 다 볼 수 있어요. TV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소비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다 편중이 됐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식료품, 신발 가게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있긴 하지만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그냥 생활 근근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못해요. 부자는 누가 되냐? 이렇게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한 가지만 이제 편중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애터미, 종합 애터미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있으면 우리 이제 조금 전에도 그 홍보 영상 APP에 대한 영상을 들었지만 그 APP를 활용해서 더 많은 소비자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물을 한 방에 덮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고 물론 하나씩 하나씩 만나서 애터미 사업을 전달할 필요도 있지만 미리 정보를 알려놓고 가서 두드리는 것과 정보를 알리지 않고 내가 전혀 모르고 가서 알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팔로워들을 내가 확보해 놓고 거기서 팔리는 거 플러스 내가 또 만나서 조직에서 나오는 매출 플러스해서 엄청나게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안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내가 다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 애터미는 재심합력이라고 하니까 나 하나쯤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일을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모두 다 선수가 돼.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선수, 감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최소율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역시 최소율이 이 법칙이 적용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불만을 없게 하는 요인과 일을 하게 하는 요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생 상태라든지 복지 상태가 아주 나빠요. 그럼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점심시간에 식당도 지저분하고 밥도 맛없고 숙소에 들어가면 막 덥고 후둑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겠죠. 이게 뭐냐고,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이런 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고 불만이 막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자, 식당도 위생을 깨끗하게 해놓고 숙소도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불만이 없어졌다고 해서 일을 능률을 올리거나 2배로 능률을 올리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요인은 뭐냐면 그 일 자체에 그 보람이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요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불만을 없애는 요인과 일을 하게 하는 요인은 다르다. 그래서 일 자체에 보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뭐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고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지시에도 제품 전달이 안 되던 게 오늘 또 전달이 잘 됐어요. 그렇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불평불만의 요인은 없어졌지만 일이 갑자기 2배로 잘 돼가지고 내 시스템이 조직이 늘어나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 스스로의 자체에서 보람을 느꼈을 때 그 애터미의 시스템에 접목돼서 나의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스스로 정말 그 보람이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결단하고 했을 때 옆에서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칭찬이라든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이 모티베이션이 배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 우리 ABR 시스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2월까지 본사 시스템이 돌아갈 건데, 자, 프로모션을 했다고 ABR에 초대된 그 소비자들이 애터미 사업자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 ABR 그 교육 자체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그 ABR에 그 소비자를 초대하는 이유는 그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화가 돼서 애터미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자체가 있는 거예요. 뭐 이 ABR 참여하면 회모임 한 박스를 주겠다.
시너지 앰플 하나를 주겠다.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 1기, 2기 해보셨죠? 뭐 시너지 앰플도 그 많이 프로모션 했을 테고 해모임도 많이 프로모션 했어요. 그런데 다 사업자 됐어요? 알코스로 다 초대가 됐냐 이거죠. 알코스 또 졸업하고서 다 사업자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가 아니라 거기 자체, 그 강의 자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드느냐. 그래서 그 강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안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나서 그 사람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프로모션은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프로모션 때문에 그냥 들었겠지, 알아서 듣겠지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은 그 프로모션만 가져가고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ABR 1기든지 2기든지 이 강의를 다 완강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끝없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BR 시스템도 정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아주 꿀 같은 그 시스템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활용을 못하고 그냥 하나 보다 남이 하니까 하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이끌려가는 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ABR 시스템을 정말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나의 조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조직 성장에 중요한 그 카테고리로 커리큘럼으로 집어넣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함수에서 보면 소득은 곱해 형태로 돼 있어요. 곱하기 형태로.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수학은 곱하기 형태로 돼 있다. 예, 그래서 100날 잘했어. 100번을 잘했어. 근데 수학의 원리는 100-1은 100-1은 99. 그 정답이죠. 뭐 그거는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비즈니스 수학은 100-100 곱하기 0이 되는 거야.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하면은 100-1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공함수에서 보면 소득은 이제 결단에서 나오는 건데 제품, 시스템, 그 다음에 시간, 절대 시간, 그리고 또한 운도 또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곱하기 형태로 가는, 곱하기 형태로.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내가 결단했어요. A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A과를 하기로 했는데 책도 읽었고 VOD도 받고 상담도 했고 뭐야, 서로 신뢰 쌓기도 해서 다 했어. 그런데 나머지 하나 제품 전달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날의 소득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8가지 항목이 10이라고 봤을 때, 자, 책 읽기 10 곱하기 VOD 시청 10 곱하기 하면 얼마? 100이죠? 거기 곱하기 미팅 참석, 그럼 이제 1000 됐어요. 그런데 곱하기 소비자 전달이, 제품 전달이 0이 안 했어.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 곱하기 0은 얼마? 1000 곱하기 0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 함수는 모든 것이 곱해 형태, 곱셈의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곱셈의 형태로. 그래서 내가 8가지 항목 중에서 7가지 했으니까 무려 한 가지 항목만 안 하고 7가지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안도에 이제 숨을 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나머지 한 개 안 한 거, 최소율의 법칙에서 그 한 가지로 내 수입이 결정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소득이. 그래서 자, A과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A과 체크리스트를 보니, 자, 14일 날, 7월 14일이라고 보자고요. 책 읽기도 다 했어요. VOD 시청했어요. 미팅 참석했어요. 제품 애용했어요. 쇼더 플랜도 다 했어요. 그런데 제품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가지고 제품 전달 하나도 안 했어요. 스폰서 상담도 다 했어. 신뢰 쌓기도 다 했어요. 근데 여기 각각의 항목이
10이라고 봤을 때 다 곱했더니 이 10만 1억까지 다 됐어요. 그렇지만 내 그 온도가 1억 도까지 끌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 전달이 0도예요. 0 곱하기 1억 하니까 얼마? 제로. 그리고 15일은 또 제품 전달했는데 스폰서 상담을 안 했어요. 스폰서 상담이라는 거는 꼭 스폰서만 상담이 아니라 파트너 상담도 돼요. 내가 파트너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소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담을 안 하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수입이 제로예요. 오늘은 용케 얼마가 일어났을지 몰라도 내일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해서 내가 팔지 않아도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나서 팔리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애터미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했지만 내일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역시 17일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기, VOD 다 했어. 그런데 제품 전달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8가지 중에서 7가지를 했으니까, 나는 거의 80%, 90% 정도는 일을 했으니까 90%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한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 한 가지가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말 먹음일수록 큼직한 사과가 있는데 모서리가 살짝 썩었어요. 그럼 그 사과는 그 살짝 썩은 거, 그만 똑 떼어내고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고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과를 안 사가, 이 썩은 사과라고 안 사가 버린다니까. 내가 이 사과는 약간의 흠집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떼어내고 사가면 되겠네요 하면서 내가 사가면서 고객이 사가면 되는데, 그 고객은 그 사과는 안 사가요. 흠집이 전혀 없는 사과, 이 사과를 100% 사과로 보고 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렁탕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파리만 살짝 건져내고 먹으면 되는데,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이 곰탕이라든지, 곰탕 뭐 말할 수 없죠. 뭐 못 먹죠, 집집에서. 그리고 이 식당의 위생 상태 전체가 규정입니다. 이 식당 A 뭐 잘한다 그래서 왔더니 이게 뭐 위생 상태가 엉망이구나 하고 그 식당 다음에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내가 잠깐 놓친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걸로 나의 전체가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강남탑, 오삼탑도 마찬가지예요. 이 팀 전체로는 우수한데 나 하나쯤 안 하면 되겠지. 그것 때문에 직급이 나오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다 직급을 도전하고 직급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팀에서 직급 안 가면 다른 팀에서 하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나오지 않는 팀이다, 이렇게 전체가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크리스트를 할 때 내가 올로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도록 뛸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야 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본부장도 된단 말이에요. 국장 되고 본부장 안 되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노예를 가겠어요. 조직이 만들어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판매사는 죽어라도 팔아서 오늘 또 팔고 내일도 팔고 해서 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것,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방향성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방향성 중에 뭐 또 열정도 포함되면 열정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A과 체크리스트는 내가 매일매일 이 8개 항목을 다 했을 때 A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팅, 뭐 반드시 제일 나와야 할 건 미팅입니다. 미팅만 나오고 쇼도 플랜을 안 하면은 그 일이 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학습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학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교육의 목적은 멋진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이 있는 것이거든요. 멋진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육의 의미를 몰라. 저거 아는데 맨날 내가 나가서 뭐 하냐.
아, 저번 때 들어봤는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또 그리고 또 저 강사는 왜 또 저렇게 강의하냐. 또 이 강사는 또 이렇게 강의하냐. 또 그리고 또 어떤 강사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 강의를. 내 가슴에 턱 와닿게 막 하고 막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한다 이거. 그런데 뭐냐면 집에서 앉아서 그것만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면서 학습을, 행동으로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아노 듣는 거, 소리 듣는 거, 어떻게 친다라는 거 다 알아요. 듣는 귀는 또 열려가지고 저 양반 피아노 잘 치네, 안 치네. 그건 또 잘 알아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한번 쳐봐요. 칠 수 있는가. 그 저도 피아노 잘 쳐요. 손으로 막 두들기고 뭐 잘 쳐요. 발로도 치고 머리도 치고 이마로도 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주는 못해, 연주를. 왜? 저는 피아노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평생 피아노를 쳤다고 해서 고양이가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고양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놨을 뿐이지 고양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피아노를 내가 연주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듣고, 아, 저렇게 치는 거구나.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멋진 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강사가 강의를 하면 그냥 저 강사는 어떻고 자기가 강의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세요. 이 강의가 되는지. 그거는 저도 역시 처음에는 강의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가 실수도 하고 6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힘을 빌려서 나와 힘을 함께 합쳐서 집단 지성을 이룬다고 하지만 내가 그 초유기체를 운전을 하려면 운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이크와 철저히 해야 되고 최소율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상식 전문성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자꾸 큰 것만 바라봐요. 지금 당장 뭐 200이 안 되는데 내가 200만 되면 애터미에 몰입해서 할 수 있는데 200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알바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지 않냐. 내가 스타마스터 뭐 정도만 됐으면 말이지. 언제 200이 되는데 내가 하질 않는데 200 오토 판매상 안 되는데 어떻게 스타가 되고 국장이 되고 팀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것, 내가 오늘 할 일, 기본에 충실했을 때 200이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스타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최소율의 법칙, 아주 가장 작은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를 규정하는데 나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있어서 서로 초유기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을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율의 법칙, 모든 일의 성과는 가장 작은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소율의 법칙으로 좋은 영양분을 주신 이양수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자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치는 일주일 동안 활동 상황과 또 오늘 강의를 듣고 소감, 또 목표 설정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피치 해주실 분은 제가 강남에서 또 요즘 제가 단톡방을 보는데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의 스피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강남 탑센터의 역촌 사랑방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이강옥 판매사님께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탑 소속 역촌사랑방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이강옥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그 활동이 그렇게 뭐 떡 열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이제 다 그 휴가철이더라고요, 이번 주가.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어딜 간다, 또 뭐 가족들하고 계획이 있다 이래서 개인적인 그 활동은 그냥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오늘 이제 그 이항수 본부장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뭐 VOD는 열심히 그 미팅하고 시스템하고 VOD 시청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머지 거에는 좀 소홀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저희 파트너님, 이병헌 사장님이 이제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9월 2차에 세일즈 마스터에 가시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또 도와드리면서, 또 거기 누나 되시는 이보연 사장님이 또 사업에 동참을 하시면서 또 관심을 보이시고, 또 ABR 코스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제 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소비자 만드는데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강의가 정말 너무 반성이 많이 되고요. A코아 133 하면서 A코아를 열심히 정말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은 개인 시간이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빠듯해요. 그래서 역촌 사랑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집 주변의 상가들을 지금 133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잠시 보류하고 있는 또 단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병헌 사장님 세일즈 가시는데 열심히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1차 목표는 그거고요. 2차 목표는 연말까지 제 소비자 또 구축 많이 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옥, 판매사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않을 것 같은 자세로 항상 임하시는 것 같고요. 또 파트너 사장님, 이병헌 사장님 직급 도와서 또 승급하시면서, 본인도 또 팀장에 또 달성하시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은 오산탑센터의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효심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의 최소율의 법칙이란 모든 일의 성과는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다시 마음에 새기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방금 스피치 하신 이강옥 사장님처럼 이번 주는 너무 덥고 해서 휴가도 많이 갔고 또 저자하신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조금 온도가 내려갈 때쯤 해서 이제 저도 일주일에 스케줄대로 항상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는데요. 요새는 제가 다니는 곳에 주변에 또 상가들을 한 번씩 이제 또 해봤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뜸하고 가는 데만 갔었는데 그렇게 지금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분한테도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제가 다니는 주변의 상가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신뢰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 9시 반부터 이렇게 리더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몽골 분들의 스피치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한 분의 그 스피치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400~50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전기도 자주 나가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인데, 애터미 제품을 너무 사랑을 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쓰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품을 구비해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주문을 안 했는데 저 많은 제품이 어떻게 저 사람 손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한 3월 달인가 5월 달에 가입을 하고 그 전에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비행기로 제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방을 운영하려고 그 상가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꾸미고 있다고, 하얗게 예쁘게 꾸미고 있다면서 조만간에 8월 달에 이제 제품을 주문을 해서 거기에다 꾸며놓고, 자기가 이제 밑에 가입은 한 200명 정도까지는 자기가 숫자를 셌는데, 그 이후로는 세지를 못해서 300명 이상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소비자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서 또 그 다른 분들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터미로 인해서 몽골리안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면서 그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돼서 몽골리안들 전체 그 국민 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 도움을 줄 생각이고, 또 그분들의 그 경제적인 능력도 이렇게 나아진다면 저도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보람된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제 이 오픈이 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빨리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것이고, 이제 하여튼 서로 그런 자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 연말까지 저도 열심히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신 팀장님, 저는 이분이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 때 해봅니다. 몽골리아에 또 알리고 제품들이 건너가면서 앞장서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리더로서 자세를 갖추시고 또 요즘 커다란 그 6만 명의 꿈들까지 함께 또 꾸고 계신 분입니다. 열정적으로 또 달리시고 올 연말에 오토핀 빨리 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오션탑센터 조에 또 이양수 스타마스터님의 시스템 강의, 또 이강옥 세일즈 마스터님,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열정 스피치를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 손으로만 박수 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또 지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또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함께 이제 다들 또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성공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조회 마치고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있고, 일요일 부엌가 세미나 오후 3시, 또 월요일에는 굿모닝 애터미에 이어서 저녁에 7시 30분 강남 오산 원래 강남 탑센터 라인 미팅 시간인데요. 강남 오산 ICC 그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AB 코스 11시, 오전 11시, 그리고 오산탑센터 라인 미팅 2시 30분, 저녁에는 퇴근 후 애터미 7시 45분에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탑통합조회 10시, 아침 10시, 저녁 7시 30분에는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내일 강남에는 강사 트레이닝 있어요. 그래서 맡으신 분들 또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 방역 지침 센터 사랑방 그 우리 직급자 리더방에 올라온 거 다 보셨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 못 하시면 이렇게 잘 안 하시면 센터가 폐쇄되는 정말 너무너무 그런 위반 사례 시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센터나 사랑방은 방역 지침 손 소독하는 거 다 소독하는 거 마스크 하는 거 다 이렇게 평방미터당 몇 사람 이렇게 오시는 거 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센터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말 꼭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통신 요즘 프로모션이 너무너무 빵빵해요. 막 25만 포인트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25만 포인트 주면서도 뭐 우리 그 시너지 앰플도 주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예를 들자면 내가 꼭 필요할 때 넣어달라 그러면 돼요. 통신은 개통은 지금 하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갤럭시 21 같은 경우도 보니까 25만 포인트나 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급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요즘 한동안 또 우리가 통신 프로모션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정말 큰 아주 우리가 어디 가서 25만 포인트 하고 이렇게 하려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통신 꼭 필요하신 분들 우리는 핸드폰이 뭐 휴대폰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에 아주 필수품입니다. 이 휴대폰이. 그래서 휴대폰 요즘 많이 프로모션 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직급 맞추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또 공지 있으면 총장님 추가 공지 있으실까요? 네, 추가 공지 있습니다. 다음 네네. 주 목요일에는 네, 팀장 이상 그 탑에서 팀장 이상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본사주간 석세스 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 또 초대하셔서 한 달에 본인의 또 어떤 그런 사업적으로 또 큰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월요일 날 그 ABR 수료식 졸업식 할 텐데 뭐 아직도 사진 안 올리신 분들은 담당 본부장님들께 오늘 오전까지 꼭 올려주셔야 저희 또 본부장님들이 취합해서 우리 또 이양수 본부장님 우리 스타마스터 방에다 다 올려서 이렇게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 또 편집하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하실 분들은 졸업 꼭 이렇게 하실 분들은 얼굴 사진 예쁘게 찍어서 꼭 담당 본부장님께 이렇게 직급 이렇게 상위 본부장님께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1팀, 2팀, 3팀, 4팀 해서 우리가 또 재취합을 하고 또 빠지고 누락되면 엄청 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일선에 계시니까 빠짐없이 내 팀에 누가 빠진 사람 있나 잘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신 분들은 월요일 저녁에 우리 시스템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오셔서 본인이 또 이렇게 4강 못 쓰고 졸업식 하는 것도 들어와서 보고 하면 참 재미있으면 또 우리가 그 다음 주 월요일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팀의 활성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팀도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에게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또 이런 프로모션도 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 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 특별히 좀 수고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네 오늘 오전까지 꼭 좀 올려주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 신입생들만 사진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네. 신입 졸업하신 분들만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 네, 다 신입생들만 올리시더라고요. 올려주세요. 네, 예. 졸업생들만.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신입생 아닌 분들 올려주신 분들은 본인이 신입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참고하시고요. 네, 12시까지 꼭 좀 올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장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힘차게 성공구호 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된다 꼭 된다 강남 오산탑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성공구호 준비! 야! 성공구호 시작!
된다, 된다, 꼭 된다. 강남 평산갑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양수 본부장님 잘